자, 여러분들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여러분들. 조프 22페이지 그리고 23페이지는 거의 없거든요. 이제 거의 끝났으니까 좀만 더 힘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4.19 혁명 살펴봤어요, 여러분들. 4.19 혁명. 이 4.19 혁명과 5.18과 6월 민주항쟁은 제가 맨 마지막 시간에 한 번 더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5.16 군사정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4.19 혁명의 결과가 뭐라고 설명드렸습니까? 그렇죠.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부가 무너졌다 그랬죠. 이승만 정부가 붕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이제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고 또 한 번 개헌을 하게 돼요. 1차 개헌이 여러분들 발췌 개헌이었죠. 자, 발췌 개헌의 주요 내용이 뭐였습니까? 대통령 간선제를 이제는 대통령 직선제로 바꾸겠다. 그러니까 국민이 직접 뽑도록 하겠다. 자, 2차 개헌은 뭐였습니까? 4.4 오입 개헌. 원래 재헌헌법에 따르면 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간선제 그리고 대통령의 1회 중임, 그러니까 중임을 허용한다 그랬죠. 1회 중임.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딱 두 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 4.4 오입 개헌 같은 경우에는 초대 대통령이 한정하여 즉 이승만 대통령에 한정하여 이제 그 중임 제한을 철폐한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대통령 후보로 나올 수 있다. 이게 바로 2차 개헌이었어요. 자, 이 3차 개헌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 중심제를 의원 내각제로 바꾸었다. 다른 말로 내각 책임제로 바꾸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 대통령 중심제로서는 이 대통령의 독재를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판단 하에 의원 내각제 또는 내각 책임제로 바꾼 게 된 거야. 자, 그렇게 해서 나타난 정부가 장면 정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우리나라에서 의원 내각제, 다른 말로 이 내각 책임제는 장면 정부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장면 정부는 그 당시 많은 그 시민들의 요구에 대해서 적절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게 돼요. 뭐 민주화에 대한 요구, 뭐 통일에 대한 요구, 그리고 산업화에 대한 요구, 이런 많은 각계각층에서 많은 요구들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좀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 결국에는 이 군인들에게 좀 틈을 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나타난 것이 바로 5.16 군사정변이라고 하는 거예요. 5.16 군사정변. 자, 이렇게 해서 5.16 군사정변으로 이제 박정희가 이제 정권을 잡게 되었고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경제 발전을 이제 경제 발전에 힘쓰게 되고, 그리고 반공 이 두 가지 경제와 반공에 좀 어떤 정책에 좀 초점을 두더라.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경제 개발을 위해서 많은 돈을 끌어오기 위해 한일 국교 정상화 그리고 베트남에다가 군대를 파병한다고 말씀드렸었죠. 이것이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박정희 정부 하면은 여러분들 나올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나오는 게 딱 정해져 있거든? 그거를 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이 7.4 나무 공동성명도 여러분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 박정희 정부 하면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이 유신헌법입니다. 유신헌법. 이 유신헌법이라고 하는 건데 이 유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제왕적 대통령 체제라고 보시면 돼요. 제왕적 대통령 체제. 이 대통령이 입법, 사법, 행정, 군사 모든 것을 담당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날은 여러분 삼권 분립이라 그래서 입법부는 국회, 행정부는 이제 대통령, 그리고 사법부 같은 경우는 법원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분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한쪽에 정권, 한쪽에 권력이 쏠리는 것을 방지하려고 했었는데 이 당시 이 유신 체제 하에서는 대통령에게 초월적, 완전 제왕적 권한을 주는 거야. 제왕적 권한을. 그래서 자, 이 대통령을 어디서 뽑냐면요.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뽑게 됩니다.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뽑게 되더라. 대통령을 간선제, 이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뽑게 되고요. 그리고 대통령 중임 제한 조항을 철폐합니다. 죽을 때까지 대통령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핵심 키워드입니다. 긴급조치권이에요.
대통령이 좀 나라가 좀 위기에 처해 있다, 좀 긴급한 상황이다라고 할 경우에 긴급조치권을 내세우게 됐는데, 이 긴급조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국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해요. 뭐 생명권이라든지 재산권 이런 것들을 대통령이 제한할 수 있는 권리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 해산권을 가지고 있고요.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이게 임명할 수도 있어요. 대단하죠. 그래서 제왕적 대통령 체제다. 그러면 유신 체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신 체제 붕괴도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요. 자, 5.18도 좀 나중에 설명드리고 6월 민주항쟁도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박정희 정부부터 좀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민주항쟁과 민주주의의 발전. 네, 이거 받으신 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줄친 정부가 실시한 경제 정책으로 옳은 것은 자, 정부는 이제부터 중화학공업의 육성에 중점을 두는 중화학공업 정책을 선언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100억 달러의 수출 목표를 달성하려면 전체 수출 상품 중에 중화공업 제품이 50%를 훨씬 더 넓게 차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100억 달러의 수출 목표, 그리고 중화공업 육성, 이게 핵심 키워드가 되겠네요. 여러분들, 이 정부는요, 박정희 정부가 되겠습니다. 박정희 정부. 자, 이 박정희 정부의 경제 정책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에요. 자, 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1, 2차 그리고 3, 4차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1, 2차 같은 경우에는 경공업, 그리고 3, 4차는 중공업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경공업은 이 경자가 가벼울 경자예요. 여러분들 경량급 이런 말 들어봤죠? 그러니까 뭐 옷이라든지 신발, 가발 같은 거를 제작하는 산업을 경공업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중공업의 중자는 무거울 중자를 얘기해요. 뭐 석유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아니면 뭐 제철이라든지 이런 좀 굵직굵직한 산업들 있잖아요. 그런 산업들을 중공업 산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서 우리가 나중에 박정희 정부 때 100억 달러의 수출 목표를 달성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정부는 박정희 정부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문제가 너무 쉽네요. 나머지 4개가 너무 답이 아니다. 자, 노급을 폐지하였다. 통일신라의 누구죠? 그 신문왕. 지게를 발급하였다. 대한제국. 상평통보는 조선 후기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라고 설명드렸죠. 동양적식 주식회사는 일제가 설치한 회사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줄집 활동으로 옳은 것은 자, 노동운동. 자, 노동자들을 위해서 내가 뚫어놓은 작은 바늘 구멍을 자꾸 넓혀서 그 벽을 허물어야 합니다. 평화시장의 재단사였던 땡땡땡은 열악한 조건에 근무하던 노동자의 권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였다. 자, 그는 동료 재단사들과 바보회를 조직하여 직공들의 근로 실태를 조사하였고 청와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노동자들의 권리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자, 어떻게 보면 이제 노동자의 권리를 이제 주장했던 사람, 이 사람은 여러분들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전태일이 활동했던 시기는 여러분 박정희 정부 시기 때예요. 박정희 정부 시기 때. 그런데 이 박정희 정부에 대한 설명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밑줄친 활동이라고 했네요. 이 전태일 같은 경우는 노동자들의 어떤 권리, 그러니까 뭐 저임금이라든지 저임금 문제,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근로 환경을 좀 개선해 달라라고 하는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하게 돼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형평운동에 참여했다. 1920년대 백정들이 주장했던 어떤 신분 차별 금지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화폐정리사업, 메가타가 실시한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고 4.13 후원 조치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5번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마련하였다. 이건 박정희 정부에 관련된 설명이 되겠죠. 자, 가 정부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경제개발 정책과 사회변화, 수출 주도형 공업화 정책, 한강의 기적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했다. 새마을 운동, 전태일이 문신하다. 박정희 정부가 되겠습니다. 자, 박정희 정부 때는 유신헌법이 공포가 되죠. 대통령이 입법, 사법, 행정을 모두 다 지는 제왕적 대통령 체제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금융실명제는 여러분들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김영삼 정부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삼 정부. 서울 올림픽 대회가 이제 만들어지게 정해진 거는 누구죠? 전두환 정부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실제로 이 서울 올림픽이 개최된 것은 노채우 정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29 민주화선언 이따가 설명드리고요. 동양적식 주식에서도 일제강점기. 정확히 말하면 일제강점기 전에 설치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 일제강점기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줄 친 대통령의 재임 기간이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거는 좀 나중에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선제 개헌 이후 정부다. 자, 여기 부분은 여러분들 주요 키워드 중심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노태우 정부 때 서울 올림픽이 개최되었다. 그리고 소련, 중국 등 공산권 국가와 수교하는 북방 외교를 했었다. 자, 그리고 김영삼 정부 같은 경우는 전두환 노태우를 구속하는 등 역사 바로 세우기 추진했었고요. 이 역사 바로 세우기로 인해서 여러분 조선 총독부 건물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조선 총독부 건물을 이제 파괴하는 운동이 철거하는 운동이 있었고요. 이때 지방자치제도가 전면 실시되었고 금융실명제 좀 알아두시고요.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했었다. 그리고 좀 추가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것이 IMF에 구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금융위기가 찾아오게 되거든요. 자, 김영삼 정부 다음에 김대중 정부고요. IMF에 지원금을 조기 상환했었다. 햇볕 정책 좀 알아두시면 되고요. 1차 남북 정상회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산업화 경제성장입니다. 6.25 전쟁 이후에 이승만은 300산업, 이 300산업은 세 가지가 하얗다라고 하는 뜻이야. 세 가지가 하얗다. 자, 무엇이 있냐면 밀가루, 면화, 설탕. 6.25 전쟁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굉장히 먹고 살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미국에서 좀 남아도는 이 잉여 생산품들을 수입해 와가지고 이걸로 이제 먹고 사는 겁니다. 자, 박정희 정부 때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알아두시고요. 박정희 정부 때 경부 고속도로가 개통됩니다. 자, 전두환 정부 때는 삼저 호황, 단군 이래로 제일 우리나라 경제가 좋았던 시대라고 하죠. 저유가, 기름이 싸고요. 저금리, 금리가 싸기 때문에 돈을 이제 쉽게 꿀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달러, 또 달러가 싸더라. 그래서 이 세 가지로 인해서 경제가 아주 좋았던 시대입니다. 자, 새마을 운동, 박정희 정부 때 있었던 농촌 환경 개선, 소득 증대를 목표로 내세운 근면 자조 협동을 강조하는 운동이었다. 자, 하지만 이제 노동 문제, 급격한 산업화로 노동자가 급증하게 되는데 저임금, 장시간 노동 등 열악한 노동 환경 문제가 발생하면서 아까 전태일 분신 사건이 있다 그랬죠. 이 전태일은 근로기준법 준수를 주장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통일을 위한 노력은 좀 나중에 읽어보고요. 자, 이거 갖고 문제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미출친 대통령의 재임 기간이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금융거래는 실명으로만 이루어집니다. 금융실명제 아까 김영삼 정부라고 말씀드렸죠? 이 김영삼 정부 때 있었던 일은 여러분 금융실명제도 있었고 OECD 가입한 것도 있었고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도 있었고 역사 바로 세우기도 있었고 IMF에 구제 금융 그 요청을 한 적도 있었고 자, 그러면은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1번이 되겠네요. 그쵸?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이루어졌다. 내각 책임제 개헌이 이루어졌다. 이거는 여러분들 허정과도 정부 때 이승만 정부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그 장면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이루어졌어요. 암태도 소작제기는 일제강점기 때 있었고 12.12 군사 반란, 12.12 사태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12.12 사태가 있었던 것은 12.16 사태 이후에 있었던 일이에요.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영손사가 파견되었던 거, 이거는 우리 조선 그 근대화 정책의 일환이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자, 5번도 좀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요. 많이 건너뛰었는데요. 여러분들 이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트 한번 꺼내보세요. 노트 한번 꺼내보시고. 아, 이거라면은 좀 헷갈리니까 잠깐 끊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